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3천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합병증으로 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779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을 하는 4세 이하 어린이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주변에서 백신을 맞는 것이 대응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로 UCLA를 포함한 일부 UC 캠퍼스가 이달 말까지 온라인 수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조깅을 하던 흑인 청년을 쫓아가 총으로 살해한 백인 남성 3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 의회에서 첫 국정연설을 합니다. 주요 입법 일정이 지연된 데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역대 가장 늦은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에서 전국 순회 일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서 교통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선대위를 발족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산을 방문 지역 현안을 청취합니다.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증가가 전문가 전망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만 9천 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3.9%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 통계에 대해 경기 회복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가 640만 개 증가했다며 1년 사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조기 긴축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흐리겠고 잠시 후 6시 대에 비가 잠깐 내릴 확률이 60% 정도입니다. 7시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밤 최저 51도가량, 내일은 맑은 날씨에 낮 최고 63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6천 명이 늘어난 4만 3,7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28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3,000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오늘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2,902명으로 하루 사이 24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391명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한편 지난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헬스케어 종사자는 973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47%가 증가했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과 교직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전체 학생의 30%와 교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마쳤다며 이들의 확진율은 13.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봄학기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며 학생들은 오는 일요일까지 데일리 패스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산타모니카의 대형 코로나19 검사소가 문을 엽니다. 새 검사소는 옛 시어스 빌딩인 302 콜로라도 애비뉴에 있으며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PCR 검사는 무료이며
15분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안티젠 검사는 $95, 그리고 12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PCR 검사는 $155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산타모니카 검사소는 911 코비드 테스팅이 운영을 하며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를 기념하는 킹덤 퍼레이드가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킹덤 데이 퍼레이드 주최 측은 LA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는 물론이고 병원 입원 환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오는 17일 리모트 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퍼레이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킹덤 데이 퍼레이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UCLA를 비롯한 일부 UC 캠퍼스가 이달 말까지 온라인 수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7일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3천 명을 웃돌면서 팬데믹 이래 최고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UCLA와 UC 얼바인, UC 샌디에고, 데이비스, 리버사이드, 산타크루즈가 일제히 온라인 수업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겨울 학기를 시작한 UCLA는 이달 28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UC 얼바인과 UC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데이비스, 산타크루즈 캠퍼스는 온라인 수업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UC 계열 대학들은 당초 겨울방학 후에 학기를 시작하면서 첫 2주 동안만 온라인 수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UC 데이비스는 오는 10일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며 UC 얼바인, 산타크루즈 그리고 샌디에고는 오는 18일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세로 감염자 수가 폭증하면서 대면 수업 재개를 미루기로 한 것입니다. UCLA는 캠퍼스와 LA 일원에서 최근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UCLA는 1월 들어서부터 학생과 교수, 교직원 중에 1,2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학생들 가운데 현재 부스터샷을 완료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C 얼바인은 지난 2일 캠퍼스 내 양성 판정률이 13%에 달해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급증으로 인해 교직원 수가 부족해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윤호입니다. LA 카운티의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들이 고용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LA 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LA 카운티의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인 패스트푸드 업체는 매장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직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종업원들은 마스크와 장갑 등 위생도구도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 측은 코로나19 위생 지침에 반하는 여러 사례들을 보고받았지만 매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병원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55명이 늘어난 77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6,428명이며 3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5세 미만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보건국은 지난 12월 6일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해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망한 5세 미만 어린이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4살 이하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주변에서 백신을 맞는 게 사실상 대응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연령별 그룹 가운데 전체 어린이의 입원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보면 최근 어린이 입원율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아직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5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입원한 환자가 10만 명당 4명꼴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2배로 증가한 것이고 1년 전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And while children still have the lowest rate of hospitalization of any group, pediatric hospitalizations are at the highest rate compared to any prior point in the pandemic. 월렌스키 CDC 국장은 다만 이 연령대 인구에서 중증도가 더 높다는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5살에서 11살 어린이 가운데 입원 환자 비율은 10만 명당 0.6명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5살에서 11살 어린이는 백신 접종 비율이 16%에 불과하지만 백신 접종이 입원율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그런 만큼 백신을 맞을 수 없는 4살 이하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변인들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lease, for our youngest children, those who are not yet eligible for vaccination, it's critically important that we surround them with people who are vaccinated to provide them protection. This includes at home, at daycare and preschools, and throughout our entire community. 뉴욕타임스는 어린이 입원 환자가 급증한 것은 부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다른 호흡기 질환의 유행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로셰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유행이 송곳처럼 뾰족하게 치솟았다가 빨리 수그러드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오늘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보고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이 파도보단 얼음 송곳 모형이었다며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가파른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유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할 근거와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이유가 모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가파른 증가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역시 가파른 하락을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또 남아공보다 훨씬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송곳 모양이 나타나지만 그게 전국을 돌아다닐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어 지금 당장은 그게 북동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파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의 부스터샷 접종 권고를 업데이트해서 접종 간격을 종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한편 4차 백신 접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짐 저스티스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질병통제방센터인 CDC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스티스 주지사는 4차 백신을 50세 이상 성인과 필수 노동자들에게 먼저 마치고 싶다며 이 경우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4차 접종 시작하는 최초의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스티스 주지사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병원으로 수요도할 것이라며 추가 접종도 맞은 지 몇 달 뒤이면 면역력이 약화한다는 이스라엘의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스탠퍼드 병원의 조지 설리나스 박사도 오미크론 유행의 한복판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데이터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접종이 특정 인구 집단에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티그룹이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오는 14일까지 백신 의무화 명령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무급 휴직 처분하고 이들 직원과의 고용계약을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티그룹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고용의 조건이라며 의무화 조치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22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시티은행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사무실에서만 적용됩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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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보내드립
5시 17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정보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에서 잠시 전해드립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인데요. 먼디 드라이브 구간부터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블루버드까지 정체 심하다가 페어팩스 애비뉴 구간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1번 프리 사우스 방면은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주춤한 모습인데요. 특히 멜로즈 애비뉴부터 버몬트 애비뉴, 실버레이크 블루버드까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5번 프리 사우스 방면 로즈밸리즈 블루버드 출구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그랜드 애비뉴 구간에는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지아주에서 조깅을 하던 흑인 청년을 쫓아가서 총으로 살해한 백인 남성 3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원은 오늘 그레고리 맥마이클과 그 아들인 트래비스 그리고 이웃인 윌리엄 브라이언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맥마이클 부자에게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조지아주 브런즈윅 인근 서틸라 쇼어 지역에서 뛰어가던 25살 흑인 청년인 아머리 아버리를 총으로 쏴서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동네에서 발생한 잇단 절도 사건에 아버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하고 트럭으로 5분간 추격을 했고 총은 트래비스가 쐈습니다. 아버리는 조깅을 하던 중으로 파악됐고 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한편 판사는 오늘 선고에 앞서서 아버리가 5분간 추격당하며 느꼈을 공포를 거론하면서 1분간 말을 멈췄고 침묵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 의회에서 첫 국정연설을 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공식 초청에 응해 오는 3월 1일 의회에서 첫 국정연설에 나선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의 펠로시 의장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공식 서한에서 미국을 위기에서 구원한 당신의 애국적 지도력에 감사한다며 3월 1일 국정연설에서 당신의 비전을 나눠달라고 초청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는 통상 국정연설이 1월이나 2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역대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의 경우 민주당 내부 알력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등을 비롯해 주요 입법 일정이 지연된 데다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일정이 밀렸습니다. 직전 국정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서 그의 첫 탄핵안이 부결되기 전날인 지난 2020년 2월 4일에 진행됐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국정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흑인 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던 배우 시드니 포이티어가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바하마의 체스터 쿠퍼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아이콘이자 영웅, 멘토, 전사, 국보를 잃었다면서 포이티어의 별세 소식을 전했습니다. 포이티어는 흑인 배우 존재감이 미미했던 1950년대에서 60년대 헐리우드에서 인종의 벽을 깬 개척자이자 선구자였습니다. AP는 포이티어는 흑인이 스크린에서 그려지는 방식을 바꾼 획기적인 배우라며 흑인이든 백인이든 포이티어만큼 스크린 안팎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1927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태어나서 바하마 토마토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15세 미국으로 건너와서 연극 무대에 서다가 1950년 영화 노웨이 아웃으로 헐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1964년 들판의 백합으로 흑인 배우 첫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의 역사를 썼습니다. 영화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에게 2002년 아카데미 공로상이 주어졌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민간인 최고 영예인 자유메달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바하마 국적을 모두 가진 포이티어는 1997년부터 2007년 주 일본 바하마 대사 그리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주 유네스코 바하마 대사를 맡은 이력도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공직 복귀를 시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뉴욕 정계에서 쿠오모 전 지사가 명예회복을 위해 공직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비판 여론 속에 자진 사퇴할 때만 하더라도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주 검찰이 당초 문제가 됐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쿠오모 전 지사가 전 현직 보좌관 등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보복 조처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현직 보좌관에 대한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은 연방법과 뉴욕주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웨스트체스터와 나소, 올버니 등 뉴욕주의 각 카운티 지방검찰은 쿠오모 전 지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올버니시 법원에서 열린 온라인 공판에서 쿠오모 전 지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가 철회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인 이른바 2+2 회담이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항을 하는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KBS가 보도합니다. 10달 만에 화상으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에서 장관 4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or our scientists, for our engineers, and program managers to collaborate on emerging defense-related issues, from countering hypersonic threats to advancing space-based capabilities. 미국과 일본은 앞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일건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이른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ミサイルの脅威に対抗するための能力を含め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せず現実的に検討していく旨 회담이 끝난 뒤 미국과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앞으로 5년간 적용되는 주일미군 분담금 특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본 측 분담금은 5년간 1조 551억엔, 우리 돈 약 11조 원으로 그전 5년간 총액보다 7.7% 정도 늘어났습니다. 미일 양국 장관은 아울러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신장 이구르족과 홍콩 문제 등 중국의 인권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와 관련 러시아의 태도를 강한 톤으로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전 세계를 조종하려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도발이나 사건을 선동한 뒤 군사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는 러시아의 각본 중 일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개방성은 나토 조약의 핵심이라고 러시아의 동진 종단 요구에 대해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성에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러시아가 선택한다면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가능하고 더 나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초부터 6월 시위 사태가 벌어진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은 모든 지역에서 헌법 질서가 대부분 회복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법 집행기관과 군에 경고 없는 조준 사격을 명령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KBS가 보도합니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제 모든 지역에서 헌법 질서가 대부분 회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테러리스트들의 파괴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고 없는 조준 사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органам и армии мною дан приказ открывать огонь на поражение без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카자흐스탄 당국은 액화 석유가스 LPG 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이번 시위와 관련해
무장 범죄자 26명이 사살됐고 보안 요원도 1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0명 이상이 다치고 3,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어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는 해외의 요청들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범죄자들과는 협상이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응해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옛 소련 6개국 안보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그제 집단평화유지군을 카자흐스탄에 파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행정실은 테러리스트 소탕작전은 카자흐 군경이 담당하고 평화유지군은 주요 시설 경비 업무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서방 측은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외국 군대 파병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So it's not clear why they feel the need for any outside assistance, so we're trying to learn more about it. 현재 카자흐스탄 전역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이며 야간 통행 금지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라디오 솔리브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 순회 일정을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이 소식 먼저 KBS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전국 순회 일정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서울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는다 이재명. 수행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과 도보로 서울 곳곳을 훑었고 수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 와놨어요. 일로 오세요. 유권자를 가까이에서 만나고 듣겠다는 겁니다. 저 싫어한다는 분들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죠. 왜냐하면 우호적인 사람만 주변에 모이니까 착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서울은 대선의 당락의 핵심 지역인데다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위이던 지역. 이 후보는 서울을 필수 고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에서 이기지 못하면 전체 선거에서 이기는 게 쉽지가 않다. 상황이 매우 나빴지만 이제는 다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기대를 조금씩 회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이 후보, 서울 민심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그래서 부족한 건 인정해야 한다. 길이 막히면 우회할 수 있다며 정책적 실용을 거듭 강조 중입니다. 특히 그간 부동산 세제 등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가 주요했다고 보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동작구가 운영하는 육아 카페를 찾아선 아빠가 육아휴직을 써야 엄마도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해 아빠 휴직이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서울 노원구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 재건축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와 1인 가구 시민을 만나는 등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어제 명심 콘서트 카메라 감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밀접 접촉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위해서 오늘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극적으로 푼 뒤 지지율 회복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을 만나고 교통대책을 내는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회를 관람하고 선거 전략을 점검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인사를 마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객들로 빼곡한 열차에 탔습니다. 시민과 소통을 늘리라는 취지로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로 표현했던 일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지역인데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윤 후보의 지옥철 체험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17조 6천억여 원을 투입해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연장하고 2기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추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광역급행철도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며 윤 후보의 이른바 연습 문제 풀이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윤 후보는 다음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을 만나는 일정을 잡아 대장동 의혹 공세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천대유 천화동에다가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성남 시민과 대장동 사시던 분 새로 오신 분들을 약탈한 거예요. 그제 이 대표와 갈등 수위가 최고조일 때 전화통화로 조언을 해줘 반전의 발판을 마련해준 홍준표 의원도 곧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달라진 윤석열이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 봉합이 급작스러웠던 만큼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불안한 봉합이라는 당내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은 장애 예술인들이 작품 전시회를 관람하고 선거 전략을 점검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제3지대 후보들의 발걸음 역시 분주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어제 복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노동 선대위를 발족합니다. 이틀째 충청권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산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서 지역 현안을 청취합니다. 계속해서 KBS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복지의 핵심은 소득과 돌봄이고 특히 돌봄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봄 국가 안착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부터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봄 주체들,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그분들의 대우를 높이는 것이 돌봄의 질을 결정한다. 심 후보는 또 사회복지 지출을 확 늘려서 국내 총생산의 20% 수준이 되게 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건설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선 학교 주변의 토목건설 공사는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꼭 거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노동선대위를 발족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 속에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충청 대망론을 내세워온 윤석열 후보가 주춤하는 틈새를 파고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세를 몰아 설 연휴 전까지 3강 체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제 생각을 국민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라를 구하자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지역의 청년들과 만나선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시와 의전원을 폐지하고 채용 비리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평택 화재 순직 소방공무원 연결식에 참석한 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현장과 석유화학단지 등을 방문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새해 1월 초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인데 수위신과 반성, 차별화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뚫고 반등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YTN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쏟아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일 몸을 낮췄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전적으로 저희를 지지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월 초반 일부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거나 큰 변화가 없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기세를 이어가 30% 중후반에 박스권을 뚫고 40% 초반을 노렸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대응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이탈표를 끌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시선만 야권에 뺏겼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비전도 민주당의 공약도 묻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금만 정신 차려도 국민들께서는 저들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민주당.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자성론이 쏟아지고 있고 동일 지역구에서 삼선 초과 연임 제한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쇄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삼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의 개혁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연일 겸손과 반성,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일 잘한다는 인물론으로 안간힘을 쓰는 상황. 정부와 시장이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고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묵살한 것 같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민주당에 이렇게 왜 미움을 받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당 기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했는데도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모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뛰어넘는 강력한 이슈를 던져 다시 한번 승부사 기질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한국의 제20대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 시간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으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된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또는 소속 공무원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능단체 모임과 같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당의 정강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제재를 받게 되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를 찾는 것 역시 제한이 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증시는 새해 첫 주를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4.81%가 하락한 36,231.6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9.02포인트가 떨어진 4,677.03, 나스닥 지수는 144.96포인트 하락한 14,935.9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56센트 하락한 배럴당 78달러 9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새해 들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연말 고용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실업률은 내려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해 12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19만 9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증가폭인 24만 9천 개에 못 미친 것이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5만 개의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레저와 접객업에서 5만 3천 개, 전문 사무 서비스업에서 4만 3천 개, 제조업에서 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각각 늘어났으나 소매업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가을 이후 일자리 증가세가 주춤한 이유로 아이 보육 서비스의 부족,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여전히 넉넉한 가계저축 상황을 꼽았습니다. 언론들은 또 이번 보고서가 12월 중순까지 집계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영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진한 일자리 성적과 달리 실업률은 전월 4.2%에서 3.9%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월가 예상치 4.1%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낮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뒤 백악관에서 한 연설을 통해 경기 회복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전국의 일자리가 640만 개 증가했다고 한 뒤 이는 역사상 어느 대통령보다 1년 사이에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교란 완화, 독점이 아닌 경쟁의 강화, 자신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상 등을 소개한 뒤에
바이든의 경제 구상은 작동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의회에 계류된 2조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예산 처리를 촉구하고 이것이 고물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맡았던 레리 서머스 하버드 대학 교수가 경제가 제한 속도를 넘어서고 있어 연준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켓워치에 따르면 레리 서머스 교수는 오늘 전미 경제학회 연례 행사에서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합쳐진 마녀의 물약은 미국 경제가 고속도로에서 무모하게 속도를 내게 했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예상보다 더 긴축적인 연준의 통화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머스 교수는 연준이나 시장이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은 불합리하게 다가왔다며 임금이 연간 7.5%씩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머스 교수는 중고차 가격이 지난 12개월보다 앞으로 12개월간 덜 오를 것이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 근처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될 수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에서 2회의 금리를 인상한 뒤에 양적 긴축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미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지난번 긴축 기간보다 더 일찍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서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원격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한 번이나 두 번의 금리 인상 후에 대차대조표 조정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의 주장대로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유동성 긴축을 서두르는 가운데 올해 후반에는 자산 매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예상했습니다. 정보 서비스 업체인 다우존스에 따르면 영국 리서치 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연준은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털어내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만약 장기채 수익률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연준이 보유 자산 중 일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특히 장기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연준이 2017년부터 2019년 타이트닝 사이클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상황이 이례적으로 느슨하다는 설명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또한 더 매파적인 대차 대조표 정책은 금리 인상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서 호주 입국이 거부된 상태인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가 5월 프랑스 오픈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록사나 마레치네아우 프랑스 체육부 장관은 프랑스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선수라도 5월 프랑스 오픈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코비치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을 하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했지만 호주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조코비치는 현재 멜버른 시내 호텔에 머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 총 상금 액수가 $1,000만 정해졌습니다. 전미 골프협회는 오늘 프레메디카와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올해 US 여자 오픈 상금을 지난해 $550만 에서 $1,000만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자 골프 사상 단일 대회 최대 상금 규모 기록입니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AIG 여자 오픈의 $580만 였습니다. 프레메디카는 오하이오주에 본사가 있는 비영리 통합 의료단체입니다. USGA는 또 2026년까지 US 여자 오픈 총 상금 규모를 $1,200만 늘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올해 US 여자 오픈은 오는 6월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던 파인즈의 파인 니들즈 라지에서 개막합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달 말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월드컵 최종 예선에도 결장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FA컵 3라운드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지난 6일 첼시와의 리그컵 경기 다음 날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해서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다음 A매치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 전까지 훈련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달 27일과 다음 달 1일 중동 원정으로 치러질 벤투호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7차전과 8차전을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농구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제이슨 키드 감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SPN은 키드 감독의 코로나19 양성 반응 소식을 전하면서 이로써 이번 시즌 NBA 감독 30명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격리 조치된 사람이 13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댈러스와 휴스턴의 경기에서는 댈러스의 숀 스위니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습니다. 댈러스는 이번 시즌 선수 11명이 코로나19 관련 격리 조처가 됐고 오늘 휴스턴과의 경기에도 크리스탑스 포르징스키와 보반 마리아노비치가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NBA에서는 이번 시즌 선수 314명이 코로나19 관련 격리된 바가 있고 지난해 12월 252명에 이어서 올 1월에 들어서도 53명이 격리됐습니다. 브래드 아스머스 전 LA 엔젤스 감독이 오클랜드 애틀릭스의 벤치 코치를 맡을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그 대표적인 소식통인 존 헤이먼 MLB 네트워크 기자는 오클랜드가 아스머스 전 감독을 벤치 코치로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클랜드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사령탑을 교체했습니다. 11년 동안 팀을 지휘한 봅 멜빈 감독이 샌디에고 파드레스 감독으로 자리를 옮겼고 마크 코스의 3루 코치가 신임 감독으로 낙점됐습니다. (1월 7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6시경에 비가 내릴 확률이 60% 정도로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습니다. 7시 대부터는 그칠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 오늘 밤 최저기온은 51도가량,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3도, 밤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간 44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7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62도, 해안가는 60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맑아지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65도, 내일은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기의 질은 여전히 나쁜 가운데 전국적으로 차차 흐리겠습니다. 공기도 탁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중부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눈이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가량을 보였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5도, 부산 11도가량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브닝 뉴스 날씨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